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오르막이 내리막이 되고 달도 차면 기울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남들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발상의 전환, 즉 나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내 인생 우습지 않다입니다. 저자는 전한길,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간단히 저자인 전한길 선생님을 소개하자면 공무원 시험 1타 강사로 현재 메가 공무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회원 수만도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1타 강사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10년 전 대구에서 1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아무 경험과 지식 없이 학원과 출판 사업에 도전하며 사업 실패로 개인 빚을 25억이나 지게 됩니다. 무려 12여 년 전의 말이죠. 그런 그가 현재는 어떨까요? 10년이 지난 현재는 25억 빚을 다 갚고도 집도 사고 연매출 100억 이상의 연간 소득세만 15억 이상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전한길이라고 검색해보면 미친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났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다. 그러나 그 운도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따라준 것이다. 그가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잘 견뎌내야 한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10년 넘기는 건 없다. 나는 내가 잘하리라 믿는다. 그때 그는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 한번 견뎌보자라고. 선생님의 좋은 대로 그는 10년 만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메가 공무원 1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의 연매출 100억 이상을 만들어낸 그의 성공 비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친 듯이 하면 뭐든지 성공하고 합격한다. 영화 한 편 보는데도 180분 걸리는데 그걸 힘들다고 골골거리는 소리 하면서 강의 시간을 100분으로 줄여달라고 한다. 강사도 그날 진도 나갈 목표를 정해서 가는데 오늘 어디까지 하지? 진짜 많네. 언제까지 하나? 하는 학생들이 있다. 자꾸 시계를 본다. 이것은 능동과 피동의 차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구슬치기 게임이 나온다. 둘이서 경기를 하는데 한 명은 삶의 목적이 없이 온 사람이고 한 명은 가족을 되찾아야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살았겠는가? 목표를 정하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너 왜 합격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간혹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어느 것이라도 좋다. 합격의 동기를 만들자. 졸지 않고 시계를 보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 계획표를 세우면 된다. 아침마다 오늘 공부할 계획표를 세우고 목표한 양을 채우기 전까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다. 스톱워치를 가지고 순수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다. 무슨 일을 하든 계획표를 세워라.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성공한 부자들의 아침 습관 중 하나가 바로 하루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해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게 돼
몸은 바쁜데 막상 마무리된 것은 없는 허무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목표를 세우게 되면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한두 가지는 완벽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전한길 선생님은 조건으로만 보자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성공의 중요 조건이라고 하는 서울 명문대 학벌이나 뛰어난 외모,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조건 100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서 나는 999가지를 가지지 못했다. 다만 내가 가진 딱 한 가지는 바로 부족한 999가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이다. 이 열정이 바로 지금의 성공한 나를 만들었다. 하나에 미친 자는 성공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애벌레는 날고 있는 나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거 이상 하지 못한다. 하지 마라. 누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절박함이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끌려가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지하철을 타보면 아침 저녁 시간에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시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시간에 끌려가는 노예가 된다.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순간부터 습관을 한번 바꿔보라. 본인이 목표한 결전의 날까지 제발 좀 끌려가지 말고 한번 이끌어 가보라. 그때 가서 쫓기듯이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100일 남았을 때는 30일 남은 시점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란 말이다. 하루 24시간은 너무나 귀하다. 절대적인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24시간을 전체 하나로 보고 이걸 5조각으로 쪼개서 하루를 가장 알차고 후회되지 않게 보내자. 시험이든 면접이든 당일에는 일찍 가서 마음 차분하게 준비를 하자. 미리 준비를 하다 보면 여유로워진다. 습관의 차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떨어지고 붙는 것,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방식을 금가옥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의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인정해라.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면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스스로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준비법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기본을 저버리지 마라. 난 아무래도 못하겠어. 따위 생각은 당장 쓰레기통에 쳐박아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돈이 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규정해서 앞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금수저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두뇌가 뛰어날 거야 등등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며 합리화를 시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개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난 바빠, 시간이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열심히 찾음에 열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나 가난한 자,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빠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느낀다면 한번 나의 하루 일정을 하루 시간대별로 적어서 체크해 보세요. 분명 바쁜 와중에도 짜투리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대나무의 지혜. 대나무가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가지를 많이 뻗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곱게 끝까지 자랄 수 있다. 대나무는 좀 자라다가 매듭을 만들고 좀 자라다가 매듭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길게 뻗을 수 있다.
이런 대나무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오직 한 줄기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매듭을 만들면서 올곧게 자라는 것이다. 매듭이 없으면 나무는 부러져 버린다. 좀 자라다가 뒤돌아보고 자라다가 뒤돌아보며 점검을 한다는 거다. 이는 정반합의 변증법 논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정의다. 하지만 늘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될 수는 없다. 어느 순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때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반이다. 공부가 안 되는데 멍하니 책만 들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또 없다. 이때는 바로 다시 공부하도록 만들고 싶은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영화를 봐도 좋고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도 좋다.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도 도움이 된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마련하길 추천한다. 공부와 인생에도 매듭이 필요하다.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줄표 짤 때에도 토일은 달라야 한다. 특히 일요일은 지난 6일간 공부를 돌아보고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날로 남겨두어야 한다. 일요일까지 지나치게 빽빽하게 짜 놓았다가 하루라도 구멍이 나버리면 계획이 틀어지고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도 틀어진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합이다. 대나무로 치면 매듭을 만드는 것과 같아. 이 매듭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지치지 않고 목표점까지 달릴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누구나 잘 안 되는 때는 있다. 그럴 땐 잠시 멈춰도 좋다. 이것은 꼭 학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다 어느 순간 정신적, 심리적으로 방전되기 직전임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바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계속해서 달리기보다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다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게테의 명언 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앞만 바라보지 말고 앞뒤, 양옆을 바라보는 여유를 갖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인생에 흔히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입니다. 그러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입니다. 많은 러너가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뒤처질까봐 두려워 필요 이상으로 더 빨리 달리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결국 실패에 이르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량과 자신의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필요한 에너지와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차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 나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고 내 안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행하는 것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은 조건으로만 보자면 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성공의 기준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콤플렉스를 만들게 된다. 부족함이란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채워 나가라는 신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이다. 부족함이 있기에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노력을 통해서 발전도 있다. 현재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주눅들 필요 없다. 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늘 지녀라. 이 인식이 결국은 나의 존재를 바꾼다. 그리고 주변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1년 늦게 되고 2년 늦게 되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